예, 이 2부가 시작되었고요. 예, 예, 오늘은 2월이고요. 1월답게 이 하늘이 맑게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 대신 이제 날씨가 맑은 만큼 매우 찬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그런 요즘이죠. 예, 집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출발을 하고요. 참 이 길을 참 많이 다녔던 그 기억이 나죠. 뭐 좋았던 그렇지 않던 참 마음속 깊이 그런 추억이 이래 많이 남죠. 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죠. 서울시장 전 박원순과 오거돈이가 있고요. 이 둘 다 물러나는 사유가 자기 딸과 같은 그 직원들을 그 성폭행에 준하는
성추행을 했죠. 그리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박원순도 지금 믿겨지지가 않는 게, 뭐 타살 의혹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해 전인 그 19년에도 노회찬이가 또 뭐 동생네 집 앞에 아파트 그 높은 데서 투신 자살을 했다죠. 그런데 좌파들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조국이 그 뒤를 깐다면서 하는 증인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윤미향 또 재판을 받던 또 판사마저 또 의문의 중국을 당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죽음으로 연결되었죠. 그래서 좌파들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한순간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끝을 그렇게 마감을 했죠. 그렇게 정의롭고 깨끗하다는 그 좌파들이 어떻게 그 모습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도 어차피 그 부엉이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내용이 좀 다르다 뿐이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야권에서는 지금 안철수가 지금 여론 지금 지지율 부분에서 지금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죠.
그리고 지금 좌파 여론 단체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을 또 띄우는 또 그런 경향이 있던데요.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그 몇 해 전에 자기 형을 거의 협박을 해서 정신병원에 뭐 그런 쪽으로 보내라 그랬고, 또 형수인데 또 막말을 또 퍼붓죠. 저도 이제 이재명이가 그 사람의 실체를 몰랐는데 그 3, 4년 전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 결함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문재인처럼 이 갈피 저 갈피도 못 잡고 그저 오로지 북한에만 그저 마음이 가 있는 지도자가 나온다면요, 또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이 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저는 뭐 이 아침 들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보게 됩니다. 과연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다음으로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되겠죠. 이미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2017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안철수 세력을 물리치고 2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무려 지지율이 25%에 달하는 지지율이었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안철수와 단일화를 했더라면은 또 바뀌었는지 모르죠. 문재인이가 고작 얻었던 이 지지율이 41%였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국민의 삶을 거의 아작을 내었죠. 특히 뭐 탈원전이나 뭐 소주성이나 이런 걸 해서 이 국민의 삶을 많이 아작을 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는 이 야권에서 이제 그 부각이 되는 것은요, 어쩌면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모르겠습니다. 참. 저도 물론 부산시장만큼은 이제 마음속에 연두해 둔 사람이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좀, 지금이 이제 연초니까 아무래도 설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내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예. 물론 그리고 이제 말하겠지만은 문재인과 좌파 적폐 세력들은요 이미 골든타임을 하면 놓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보면은 날치기 통과들을 원체가 많이 했죠. 취임 초기부터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했더라면은 참 하고 나면요 문재인의 그 지지율은 어쩌면은 더 힘찬 고공행진을 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이 역시도 다들 아시겠지만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가득한 그것으로 이제 해석이 이제 될 수가 있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국 우한 코로나 그게 중공 계획이라 그죠. 중공 폐렴이라 거기도 하고 그것을 어쩌면은 일찍 그래 했더라면은 막았더라면은 사망자 역시도 최소한의 이 것으로 했지 않았을까 하는 이 의구심이 저 또한 듭니다. 예. 일요일날 오전인데 이 한산 도로를 달려보니까 또 느낌이 또 색다르죠. 예, 저 또한 얼마 전에 이곳으로 가서 일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참 세월은 또 이제 흐르고 흐르죠. 저도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뭐 일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또 썰을 또 풀어가면서 이렇게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지금의 이제 맡고 있는 이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함에 따라서 또 이제 윤석열 이 이름 석자에 또 그 각인이 지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선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 10월 달에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마치고 나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거는요,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이치입니다. 그럼 국가를 위해서, 문호 변론 같은 걸 받아낸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남을 위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이번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황교안 전 대표도 어떻게 정치적 재개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잘못한 것은
이 김영호 전 공천위원장 끌어들인 것하고 선거를 잘 치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김종인 씨를 끌어들인 자체가 완전 크나큰 패착이었죠. 그리고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행보가 또 빨라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 말따나 재판을 통해서 명예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서 이 삼성 이재용 전 부회장의 그 말도 안 되는 또 징역 9년을 또 때렸죠. 얼마나 그런 패착이 지금 오가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요즘입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늘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여건이 지금 잘못한 일이 너무나 많죠.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그리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수처 날치기 통과, 전혀 국민들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논리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랬죠. 문재인이가 혹시 다르게 나라를 생각한다면 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마초, 외교, 안보, 또 경제 무능에까지 거의 총체적인 그것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봐왔지만은 이 일이 시행이 잘못되면은 대국민 담화를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실은 일고 실은 일타, 그리고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은 오히려 남 뒤에 숨어서 사람을 공격하고 이 지경까지 거의 갔죠. 최근에 추미애 일도 그랬고. 그러니 검찰개혁이란 것은요, 검찰이 마음껏 이쪽 저쪽을 가리지 않는 수사를 함으로써 명백한 진실을 밝혀내므로써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없으면 명예회복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렇죠. 북한 인권법이나 광주 5.18 문제 같은 것도 그렇지 않나요? 국민의 자유권을 입을 틀어막는다고 그것이 법은 아니죠. 그리고 그 법은 언젠가는 정권이 들어서면은 철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흔히 6.25 사면때 돌아가신 그 전사자분들도 공적 조서가 있는데 어찌 그래 5.18이 왜 못 박결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참 말씀을 해드리면서
그러니 정말 하라는 짓거리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총평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리라고 그렇게 보고요. 잘못된 선택과 판단 한 번이 여러분들 삶을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지금 뭐 안동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 도시들이 나가면은 거의 임대 딱지가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좀 아이들 손을 잡고 한번 재래시장 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십시오. 그 추우신 날 어르신들이 무엇 하나 더 팔아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이제 오늘 같은 날 이 방송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요, 우리가 이번에